안녕하세요. 대전시교육청 공부다문화교육센터 팀장 남현주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칭칭교실 게임놀이 프로그램 효과 검증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호작용이 있는 놀이문화를 통해 청소년에게 심리적 적응 능력을 키워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보드게임을 활용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심리 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으로 집단 게임놀이를 들 수 있으며, 집단 게임놀이는 청소년의 자존감과 자기행감, 자기표현, 자기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 능력, 자기탐색,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드게임은 즐거움이 있는 지적, 신체적 활동이며 일정한 규칙을 지키면서 승패를 가늠하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며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과 흥미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문제는 첫째,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 게임놀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이고, 두 번째는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 게임놀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기본 심리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H중학교에 다니는 일반 학급의 청소년 중 교사로부터 사회성 및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15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총 15명 중에 연구에 참여하는 2개의 실험 집단에 각 5명씩, 통제 집단에 5명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연구 기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매 회기마다 50분씩 주 2회 총 10회기가 실시되었습니다. 연구 설계 모형은 표와 같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실험 집단에는 칭칭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사후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통제 집단에는 아무런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측정 도구로 자아탄력성 척도와 기본심리 욕구 척도, 행동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자아탄력성 척도는 이선영이 개발하고 오영숙이 수정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자기보고식이며 리커트식 고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심리욕구 척도는 이전에 유명하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척도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행동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게임을 통한 긍정적 정사평가 척도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그 내용을 질적 분석하였습니다. 칭칭 프로그램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 상호작용 연습 및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는 중기 단계, 협력을 통한 사회성을 향상하는 초기 단계, 총 3단계 10회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으며, 1회기 때에는 사전검사와 집단 규칙을 정하고 자기소개 진실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기소개의 진실게임은 자신에 대한 4가지의 진실과 1가지의 거짓을 말합니다. 다른 집단원들은 1가지의 거짓을 찾는 활동인데요. 학생들과 함께 활동한 활동지입니다. 이 학생은 창의력 있게 자기를 소개를 했는데요. 나의 키는 약 40 곱하기 3 더하기 40 빼기 20 더하기 4 더하기 7 빼기 3이다. 감탄 되셨나요? 148. 키가 작고 귀여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번호는 스리랑카 수도에서 4글자를 뺀 수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스리랑카 수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되게 길어요. 스리자야 마르테네 사코테라. 저도 몰랐는데 이 친구 덕분에 스리랑카의 수도를 알게 되었고 14글자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4글자 빼면 9번이라고 했고요. 나는 아직 화장실에서 거품놀이를 한다. 중1인데 진실이라고 합니다. 네. 나의 최애 게임은 마크이다. 난 물을 적당히 먹는다. 거짓은 5번, 물을 적당히가 아니라 너무 안 마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실험 집단 2에서 진행한 활동지인데요. 이 집단은 학생들이 한 문항 우리 더 늘려서
4개의 진실과 두 가지의 거짓으로 하자고 제안을 해서 밑에 6번 문항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단원에 대해 알 수 있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 3회기 때에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흥미를 유발하며 활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드게임을 사용했으며 모든 회기 때마다 게임 시작 전에는 지난 회기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현재의 느낌을 나누는 시간과 게임 후에는 느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긴 4, 5, 6회기 때에는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게임을 사용했고 7, 8회기 때에는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표현하여 자기조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기인 9, 10회기 때에는 집단원 간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게임과 사후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용된 보드게임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게임놀이 교육 전문가와 보드게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1차 게임을 선정하고 선정된 보드게임들은 플레이 인원, 사용 연령, 시간 등의 일반적인 특성과 게임 장르, 발달 영역, 형태 등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보드게임 선정을 할 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활력성, 감정 통제, 낙관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경쟁적인 게임보다는 집단원 간의 우호적이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이어 만들고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선정하였으며 게임 진행 시 경쟁이 가열되지 않도록 중재하고 서로 존중하며 격려와 지지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회기 때부터 보드게임을 사용했는데요. 사용된 게임이 타코, 캣, 고트, 치즈, 피자입니다.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제 한 명씩 할 때마다 타코, 캣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발음이 아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고 초기에 사용하면 긴장을 완화시키고 적극적인 참여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제격인 게임인데요. 지금 이 순간 저에게 필요한 게임이 아닐까. 이 게임 한번 하고 나면 이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이 조금 풀어지지 않을까 싶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타코, 겟, 고트, 치즈, 피자 단어를 순서대로 외치면서 카드를 테이블 가운데에 펼치고 외친 단어와 펼친 카드가 일치할 때 손을 테이블 가운데에 올려놓습니다. 가장 늦게 손을 올린 사람이 카드를 가져가며 카드를 먼저 모두 버린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여운 카드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건 숲속의 음악대나 콘체르토 그레소하고 조금 비슷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단어를 외치면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 활력성이 더 증가하고 아이들이 더 신나하고 또 엄청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3회기 때 사용된 게임은 스틱팩이고요. 스틱을 타워 위에 쓰러뜨리지 않고 쌓아 올리되 같은 새끼리만 닿게 하여 타워가 쓰러지거나 모든 스틱이 떨어지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스틱을 올릴 때 집단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훈수 알려주기도 하고요. 다른 색 스틱과 닿았다고 이제 말을 해주기도 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또 스틱이 많이 올려져 있을 때 떨어질까봐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이 엄청 또 진지해지고 주의 집중을 하고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놓으면서 자율성까지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4회기 때 사용된 게임은 당나귀 다리인데요. 왜 제목이 당나귀 다리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당나귀가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물을 잘 건너지 못한다고 합니다. 겁 많은 당나귀를 위해서 물 위에 다리를 놓아주듯이 기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상기억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제시된 단어 카드들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단계와 사용된 단어들을 기억하여 점수를 얻는 기억해내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스토리텔링 단계에서 집단원들은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신비한 동화나라가 펼쳐지기도 하고 19금 막장 드라마까지 이 게임을 만들면서 계속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자기 표현을 하면서 자율성이 향상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스 몬스터는 제한된 시간 내에 카드에 그려진 물건을 박스 안에서 손을 넣어서 촉감으로만 찾는 게임이었는데요. 팀 간에 서로 도와주며 신뢰감, 관계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게임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 아니냐, 유치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생각보다 비슷하게 생긴 타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한 시간 내에 찾기가 어려웠어요. 타일을 먼저 찾은 친구가 이 박스 안에서 손으로 건네주면서 스킨십이 일어나면서 친밀감을 또 향상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말하지 않고 타일을 찾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눈으로 이렇게 맞추고 눈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눈 맞춤 이런 게 되게 좋잖아요. 참 훌륭한 게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딕시 보드게임의 감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했지만 딕시과는 다른 규칙인데요. 주어진 단서 카드의 단어를 보고 여러 장의 그림 카드 중 관련된 카드들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카드를 선택했을 때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카드를 선택하면서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과 일치된 카드를 선택했을 때 관계성과 유능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딕시 게임은 2회기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카드들을 선택해서 설명하면서 자기를 인식하고 감정을 수용하며 표현하는 방법으로 한 회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기 때에는 딕시의 규칙대로 이하군이 설명하는 카드를 맞추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심리상담 쪽에서는 이미 명성이 자자한 그런 게임이고 정말 딕시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속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참 진짜 고마운 게임이다. 심리상담사들에게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정말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풀은 뽑은 카드에 그려진 동물 블럭을 떨어지지 않게 쌓아 올리는 게임인데요. 파스텔 톤의 동물 블럭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선반 위에 장식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3단계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규칙대로 진행을 했고 카드에 올리라고 하는 이제 그림이 나오면 그거대로 올리는 게임이 규칙인데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집단원 모두 다 같이 쓰러뜨리지 않고 쌓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다 같이 가장 높게 쌓아 올리는 방법을 미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집단원 모두 이렇게 참여하면서 미션을 성공했을 때 사진인데요. 성공한 순간 다들 하나가 된 듯이 다 같이 좋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임이었습니다. 협력 게임으로 진행을 하니까 더 관계성이나 활력성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용한 게임은 집단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임이었는데요. 5분 던전입니다. 현재는 5분 던전에서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어벤져스 히어로들로 구성된 5분 마블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은 모든 집단원이 한 팀이 돼서 각자 주어진 카드와 캐릭터의 능력을 활용하여 5분 안에 악당을 무찌르는 게임인데요.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제일 좋아했고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학급용으로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진짜 사주셨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관계성, 활력성, 유능성의 향상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SPSS의 이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 간 자아 탄력성, 기본 심리 욕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사전 동질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에 대해 자아 탄력성의 사전 사후 검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 표본 필검증을 설치했으며 표와 같이 실험 집단 1회 대인관계 영역을 제외하고 실험 집단의 전체 점수와 하위 요인 중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통계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본 심리욕구 척도도
역시 대응 표본 피검 등을 실시했으며 표와 같이 모든 실험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참여자의 행동 변화 과정을 관찰하고 관찰 내용을 표와 같이 질적 분석했습니다. 참여자 1위는 다른 친구에게 같이 하길 제안하거나 게임에서 진 친구를 위로하는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참여자 4는 초기에 친구를 놀리고 비난하는 모습이 많았지만 동경일기에 느낌 나누기를 할 때 친구를 놀리고 비난하는 말이나 행동이 자신은 관심이고 표현이었지만 잘못된 표현이었던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행동과 말들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초기에 서로 너무 비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종결을 할 때 참여자 4아이가 선생님 걱정 안 해도 된다. 저희 친해요.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주는 걸 듣고 청소년 집단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런 말 한마디가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여자 4, 6, 9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하는지 궁금해했고 갈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집단이 비자발적이고 비협조적이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집단인데요. 이 보드게임을 활용한 친친 교실은 자발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참여자 7, 8은 긴장을 하거나 졌을 때 괜찮아라는 말을 수시로 했고 참여자 1은 초기에 친구를 비난하거나 게임에서 졌을 때 친구 탓을 많이 했지만 중기에 DC 보드게임을 하면서 선택이라는 제시어를 말을 하더라고요. 이 게임에서 진 거는 친구 탓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행동에서 나온 결과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고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 생겼겠구나 싶었습니다. 참여자 10은 박스몬스터 보드게임을 할 때 실패를 하고 어차피 우리는 지게 돼 있었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초기에 주풀 보드게임을 할 때 동물 말이 다 쓰러지니까 아이들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괜찮아 안 죽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참여자들도 실수를 하거나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는 빈도가 증가했고 낙관성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7은 당나귀다리나 딕시 보드게임이 제일 재미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했고 자율적으로 이야기를 만들면서 자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자 6은 스틱팩과 주풀 보드게임을 할 때 스틱과 블록을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쌓아 올리면서 자신은 쌓기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하는 자신에 대해서 유능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논의 및 결론을 보면 첫째, 친친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대인관계 영역을 제어하고 탄력성, 감정 통제, 낙관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친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기본 심리 욕구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본 프로그램이 기본 심리 욕구 하위 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보드게임을 활용한 선행 연구들이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자아탄력성과 기본 심리 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방과 후 활동이나 상담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